자,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2차 시험 이제 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민사소송법 공부하는 법, 요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번 강의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클리닉 강의라고 해서, 개인별로 채점도 해주고 공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개별 그 개인에 맞는 그런 상담도 해주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도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 클리닉 들으신 분 오셨습니까 혹시? 아니죠? 뭐 그분들은 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개인적인 질문은 또 상담 끝나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 이제 강의, 모의고사를 빼고는 제 강의가, 큰 강의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강의. 이제 이게 끝나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강의가 이제 심화 강의, 그리고 중요한 기출문제를 모아서 강의해 놓은 기출문제 강의. 이렇게 모의고사 빼고는 큰 강의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중요한 개념, 원칙, 그리고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판례, 이것이 강의가 되고 한 27회 정도. 하도 이제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27회 갖고도 막 부족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7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 강의를 2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3월, 4월 이 정도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치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게 되고요. 2차 시험이 끝난 상태가 이제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전에 우리 대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이 패스반을 올해부터 제가 학원하고 이제 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패스 1반이 있고 패스 2반이 있습니다. 이 패스 1반은 요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요걸 묶은 거예요. 대부분 기본 강의 사례를 같이 듣기 때문에 좀 이제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요 패스 1 이렇게 해서 동강보다 좀 더 할인을 또 해주고 모의고사 선 접수권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2반도 있거든요. 패스 2반은 이제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죠. 심화 강의, 기출 강의 2개를 묶어서 동강보다 좀 더 할인을 해주고 모의고사 선 접수권도 주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반이 패스 2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심화 강의, 기출 강의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심화 강의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학원마다 강사마다 명칭은 똑같아도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를 아주 기초 강의를 조금 어렵게 한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요즘에는 뭐 이름을 똑같이 심화 강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강사님들은 그냥 기초적인 기본 강의에다가 조금 더 수준을 높이는 거고요. 반면에 제 심화 강의는 수준도 약간 올라가지만 주가 뭐냐면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소전 사망에서도 어떤 때는 재소전 사망인데 소각화하고 어떤 때는 상소각화하고 어떤 때는 뭐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그러고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결론이.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재소전 사망인데 결론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판례. 이게 비슷한데 왜 결론이 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쟁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쟁점을 싹 모아서 이건 이렇게 되기 객관적 병합이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고 이건 주관적 병합이기 때문에 그와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논점을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논점을 싹 모아서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판례 비교, 쟁점 비교하는 강의다. 물론 이제 깊게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기본 강의는 정말 중요한 A급 문제 위주로 강의가 되지만 심화 강의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B급도 많이 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꼭 A급 문제만 나오진 않거든요. B급, 심지어 C급 문제도 막 지역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잘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강의도 좀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25회 정도 되는데요. 강의 계획서는 이제 나왔거든요. 오늘 나왔으니까 보시고 실강의는 한 14회 그리고 제가 영상 업로드해서 11회 합해서 25회 강의로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강의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몇 달 전에 2차 시험 직전에 2차 시험 한 달 남겨놓고요.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양이 지금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은데, 기출문제 이거를 그냥 딴 거 다 그냥 제껴버리고 기출문제만 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리고 기출문제도 변리사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이 변리사 시험 것만 다 풀어볼까요? 아니면 변리사 시험 다 빼고 나머지 시험만 풀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 기출문제도 퀄리티가 한결같지가 않아요. 교수님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험은 불문하고요. 뭐 세무사 시험도 막 문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채점도 또 문제가 되고요. 변리사 시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민사소송법은요. 예. 그래서 퀄리티가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출문제 중에서 한 50%는 여러분이 풀 가치가 없어요. 안 좋아요, 문제가. 그거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만 이건 좀 퀄리티가 괜찮다. 풀면 실력이 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를 엄선해서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기출문제가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엄선해 주는 거는 강사가 미리 다 해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분은 제 기출문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각종 시험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출제질이 안 좋은 거, 교수가 출제하다 약간 미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의 수험생이 막 갈피를 못 잡고 하면은 퀄리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문제는 싹 빼버리고 좋은 문제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를 구해다가 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답이 없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안 좋은 게 있고요. 어느 시험에서도 안 좋은 그런 기출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푸는 건 한마디로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리사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까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면 다 풀까요? 오히려 아니죠. 변리사 시험에 나온 것은 나올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기출문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굳이 말한다면 다른 시험 기출문제. 적어도 민서는 그렇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민서는 그렇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보다는 다른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엄선해서 풀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변호사 시험, 법원행위시, 변리사 시험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그것이 변리사 시험에 안 나왔다가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를 엄선해서 그리고 특히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그냥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험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남겨놓고요.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최근 5년 걸 다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최근 5년 거를. 뭐 22년, 그러니까 21년, 20년, 19년, 18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그냥 진도별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그런 걸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막 연도별 기출문제라고 막 최근 걸 다 풀어보고 이러지 마세요. 또 시중에도 기출문제 해설이 가끔 있는데 제대로 해설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자꾸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딱 되면 한 달 내에 각 학원에서 뭐 기출문제 해설을 내놓지 않습니까?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모든 시험이 대부분 중요한 학원 강사들이 기출문제 해설을 해놓는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 올려져 있는 기출문제를 모아서 푸시는 행동은 안 좋습니다. 이건 어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랜 경력이 있는 강사든 경력이 짧은 강사든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기출문제 해설을 올리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올해 변리사 시험만 봐도 그럴 거예요. 민서 강사마다 답이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럼 다 맞는 거냐? 아니죠. 하나만 맞는 거죠. 그 정도로 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제대로 된 책을 공부하시는 게 좋다. 기출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몇 가지 좀 자세히는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2차 시험을 이제 응시하셨잖아요. 이제 소위 이제 기득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래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려고 오셨을 텐데요. 일단 여기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상태를. 제가 올해 이번 달 그렇죠. 이번 9월에 처음으로 개설한 이제 클리닉 강의라는 거. 내가 평소 때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이번 처음에 이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사례집에 있는 문제, 뭐 만든 문제도 아니고 제 사례집에 있는 문제.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 제 사례집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판례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 사례집에 있는 건데도 제대로 못 푸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례집 그냥 내기로 사례 문제를 내서 한 50점짜리를 1시간 풀어서
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바로 이제 채점해주고 상담을 해주는데, 지금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예요. 똑같이 기본 강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어떤 수험생은 기본적인 논점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번 사례집을 싹 훑어버리면 그거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판례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 쓰는 법부터 어느 정도 잡혀있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제 강의를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험생은 답안지가 아직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키워드 같은 게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둘 다 똑같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쪽은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기본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대충 보고 있느냐,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서 제가 클리닉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개인별로 이제 상담을 좀 몇 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한 70%라도 숙지가 돼 있어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넘어가서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 강의 내용이 50%도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기본 강의 다시 듣는 게 더 나아요. 심화 강의는 옵션입니다. 선택인데 기본 강의는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의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강의를 들었으면 다 소화를 했다고 간주를 해요.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소화를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소화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분들은 그냥 기본 강의를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써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를 딱 써보면 아, 내가 이해를 했구나 못했구나. 이건 그래서 사례 같은 거 한번 딱 써보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논점을 알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게 안 되는지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것은 강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잡으시고 공부 방향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심화 강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인 논점도 서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A 논점, B 논점을 알았다고 해서 그냥 사례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A 논점하고 B 논점이 거의 비슷한데 뭐가 또 다른 거는 이래서 다르고, 그래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런 차이점, 이런 동일점이 있구나,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깊숙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 기본 강의 들었던 사람이 이 기본서를 정독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밖에 없습니다. 내년 넘어가면 이제 막 모의고사 보고 뭐 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 올해 말까지는 정독하는, 기본 강의를 정독하고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지금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2차 발표 때까지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비하시는 분은 지금 공부를 해서 실력 차이를 좀 팍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심화 강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되시면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 할 때도 제가 기출문제 패키지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은 심화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도 좋고, 좀 빠르신 분들은 심화 강의와 동시에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도 좋고, 그래서 되도록 기출문제 강의를 한번 풀어보는 게,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뭐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민서만큼은요, 민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핸드북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학원 모의고사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대부분 이제 신작 문제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처음 낸 문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런 거 내보고 완전히 이렇게 문제가 정제가 된 다음에 그걸 책으로 올리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가지고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기출문제 핸드북 같은 데 보면 다 논점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의고사는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설이 충분하지도 않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원 모의고사 전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한 1, 2년 차 모든 강사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데 아니죠. 모든 강사 모의고사 푼다고 해서 거기서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책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보셔라. 여러분이 제 사례집만 해도 거의 문제가 800여 개가 되고요. 기출문제, 거기에 문제만 해도 한 450개가 됩니다. 합한 몇 개? 1000개도 넘어요. 그거 다 소화할 시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료를 넓히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 여러분이 딱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는 분도 있고 적성이 안 맞는다고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굳이 스터디는 권하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요. 그게 안 되면 스터디 하셔도 좋은데 이제 스터디 하면서 자료. 항상 제가 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스터디 할 때 여러 학원 그러거든요. 스터디에 3명이 모이면 야 너는 A 강사 모의고사 다 구해와. B는 다른 강사 모의고사 다 구해와.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강사. 그래갖고 모든 학원의 모의고사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학원의 모의고사를 매번 풀어봅니다. 민수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스터디나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고요. 사례 풀어볼 때는 뭘 풀어보시면 되냐면 사례집이나 기출문제 핸드북 그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소화를 하시면 붙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작년도 그랬고요. 올해도 보세요. 올해 제자료에서 나온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제자료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원의 기출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제가 기출문제든 나올 건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죠. 그거 다 소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요. 해마다 거기서 벗어난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었던 거 다시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써보고 반복해서 기억을 자꾸 되살리셔야지. 이상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듣고서 치워버리고 또 다른 강사가 또 자료 또 보고 머릿속에 남질 않습니다. 이번 클리닉 강의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한 자료를 제대로 보셔라.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뭘로 하느냐는 거죠. 통합 기본서를 가지고 암기하는 게 좋아요. 사례집을 가지고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기출문제 핸드북을 갖고 암기하는 게 좋아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강사 거면은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자꾸 서브노트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브노트 대신 그런 거 만들 시간이 있으면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기출문제 핸드북은 이거 좀 크기가 작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외우기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하기 적당하게 분량도 많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드북을 암기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막 서브 같은 거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외워봤댔자 거긴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 문제는 다 사례로 나오잖아요. 응용력이 길러지질 않아요. 하기 때문에 핸드북을 보면 논점도 있고 사례에 이런 논점 쓰는구나. 사례 응용력도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서브노트 만들지 마시고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기출문제 핸드북 같은 좀 적은 책을 활용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 강조하죠. 서브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되도록 서브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학원에서 만들어진 서브 사서 암기하는데 활용하지 말아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이번 클리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클리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듣고 문제 넣으면 척척 답안지에 너무 잘 현출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이상하게 현출이 안 돼요. 사례집 그대로 냈는데도 이게 논리, 키워드 이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한 거냐,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왜 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답안지에 올라오질 않냐.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과정을 쫙 설명해 보라고 했거든요. 카톡으로.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뭐 지금 클리닉 하는 사람은 다 이번 다 동차생인데 올해 시작했는데 이창한 기본 사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다른 강사 모의고사 듣고 그리고 시험 막판에 뭐를 했냐면 또 다른 강사 최종적인 강의 듣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학원 서브 200~300페이지 서브 사가지고 그걸 외워서 답안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모의고사도 적어도 민수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기본 강사 들었던 강사의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내가 기본 강의를 얼마나 소화를 했는가 체크할 수 있어요. 기본 강의는 A 강사 듣고 모의고사 강의는 또 B 강사, 사례 강의는 또 다르게 이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실력이 늘질 않아요. 똑같이 옳은 내용이라도 강사마다 논리와 표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교재를 바꿔버리면은 기존에 들었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 논리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익혀져야 되는데 강사를 이렇게 계속 바꿔버린 거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는 강사 교재 바꾸지 말고 일관되게 한번 쫙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공부하는가 내가 기본 강의할 때 얼마나 강조했어요.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공부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안지 내용이 올라오지를 않죠. 지도를 해도 이게 개선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민서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서브 같은 거 외우면은 이게 실력이 늘질 않거든요. 서브에는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브는 시험장에서 야, 이거 보고 써 그러고 던져줘도요. 200~300페이지 서브는 시험장에서 그냥 오픈북으로 해도 별로 사례 푸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뭘 써라, 뭐 제소전상을 써라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사례로 쭉 나와요. 이 사례에다 어떤 논점을 써야 될지 이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브 논점 외운다고 해서 응용력이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리, 중요한 법리 이런 것은 서브로 되질 않기 때문에 서브 외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통합만 해도 800페이지고 암기 노트만 해도 400~500페이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서브로 그냥 외우기 시작했어. 근데 기본서 보는 사람도 지금 클리닉 가는 거 보면은 다 외워서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꺼운 책은 암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 기본 강의 들으면 뭐합니까? 다른 강사 써보갖고 외우고 있는데 이게 답안지 제대로 올라오겠냐.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이거는 학원에서 좀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건데 절대 요즘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벌써 학설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썼어. 옛날 표현 그대로 썼길래 이거 내가 기본 강의 때 강조했는데 왜 이거 안 썼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강의 때마다 강사를 바꿔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교재 바꾸고 강사 바꾸고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격기에도 보면은 가끔 강사 많이 듣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강사 많이 듣고 교재 많이 본 건 자랑이 아닙니다. 시험은 한 강사 한 계절에 딱 붙는 게 걔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터디를 한다면 여러분이 봤던 거. 그러니까 모으셨으면 여러분이 이창한 책으로 공부하셨으면 이창한 사례집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창한 사례집을 완전히 소화를 하셔야 되지 다른 강사까지 모아서 자료 보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올해만 좀 체크 좀 해보세요. 올해 강의. 제 자료 외에 다른 자료에서 나와가지고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자료 넓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했죠. 여러 강사나 여러 자료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한 강사로 일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요. 가끔 다른 강사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겠다고 오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듣지 말라 그래요. 그 강사 그냥 끝까지 중급이든 뭐든 끝까지 들으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다 듣고 소화를 하라고. 훨씬 나아요. 제가 돈 좀 더 벌어서 뭐 합니까? 걔 수험생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강의도 안 듣고 그냥 심화 강의 다른 강사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는 사람은요 대부분 카페에 질문할 때 뭔지 아십니까? 기본 강의 내용을 다 질문해요. 기본 강의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심화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강의 듣든지 아니면은 그냥 제 심화 강의 듣지 말고 그 강사 걸 복습하든지 제가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라는 게 똑같이 저 강사 기본 강의 듣고 또 다른 강사 사례 강의 듣고 이창한 심화 강의 듣고 이래버리면 실력이 안 됩니다. 최소한 민서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학원 경쟁이 심해지고 학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마케팅이 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수가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다, 특강을 한다, 요걸 가지고 많이 마케팅으로 활용하는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해마다 하지만 해마다 퀄리티도 떨어지고 거기서 적중률도 떨어지고 적어도 민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학 교수는 강사보다 못한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강사는 시험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방식이나 적중률이나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대학 교수가 강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 모의고사, 대학 교수의 모의고사, 대학 교수의 특강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기 삼아서 많이 수험생을 모으잖아요. 가서 한번 퀄리티를 느껴보세요. 퀄리티가 좋은지, 적중률이 좋은지, 해설은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를 그 시간에 여러 번 회독을 하시고 사례집 한 문제를 더 풀어보세요. 그게 훨씬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법시험 강의까지 해서 지금 현재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요. 매년 학원에 대학 교수 와가지고 뭐 특강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나 이런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거의 도움 안 돼요.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올해만 갖고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특강 자료 갖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뭐 나온 거 있는지, 뭐 적중을 시켜놓은 게 있는지, 설명이나 잘 해놨는지, 거기 안에 자리 정리가 잘 돼 있는지, 별로 정리 안. 교수가 강의 준비를 그렇게 강사처럼 퀄리티 높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게 교수는 강사보다 못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들이 강사 퀄리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임박한데 이제 내년에 이제 2차 시험 한 달 정도 나오면 막 우왕좌왕하거든요. 한두 달 나오면은 내가 공부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에이 다 포기. 다른 강사 최종 동기 강의를 들어야지. 안 좋습니다. 시험 임박하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올해 동차 보는 분들도요. 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듣고 막판에 그걸 복습하지 않고 최종 동기 강의를 하고 다른 강사 강의를 들어버렸어요.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까 그게? 막판에는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되새김질을 해야죠. 민서는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막판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자기가 공부했던 걸 꼭 복습을 하셔라. 또 엉뚱하게 다른 강사 다른 자료 가지고 최종 정리하는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 그냥 머리가 리프레시가 됩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게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너무 많이 시간을 쓴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하고요. 개별적인 질문은 또 끝나고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카페에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